2017년 네 번째 공포, 식인. 먹을거리 속에 잠복하고 있는 공포의 요소. 먹는 행위 자체가 가지는 본능적인 불안과 공포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은 물론 관람객들이 우리 식생활 및 식문화에 대한 의심을 품어볼 수 있는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내용을 담지한 작품. 2017년 인디아톨 공의 네 번째 공포전은 인간과 음식의 관계에 도사리고 있는 공포 또는 먹는 행위 속에 감춰진 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헛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이름을 까먹었네. 바른도사, 진도사. 안녕하세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웬도사, 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사 복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뢰도사 원도사입니다. 와, 오랜만에 다 모였네. 도사 풀 패키지네요. 오늘은 저 방청객도 있습니다. 아, 방청객. 네. 어우,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꽉 찼어요, 스튜디오에. 역시 인기가.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청객 김선혜 양, 애윤영 양, 네? 김지훈 양, 네. 왜 27분이 지금 방청객으로 오셨습니다. 네. 이따 가실 때 경품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오늘 방송은 오늘 모든 도사님들과 방청객까지 공포전 특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공포전이죠. 그래서 이제 공포전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공포전이 처음에 공포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특별하게 기획된 전시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굉장히 단순하고 멋도 부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름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면 공포를 즐긴다는 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 예술가들은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했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날이 더워지면 공포물을 봤을 때 진짜 뭐 소름 끼치고 이런 서늘한 느낌이 체온도 진짜 낮춰주는 그러게요. 남양 특집으로 시작됐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첫 번째 공포전을 공포 이마고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이마고라 함은 이마고는 이미지의 어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무서운 그림. 그래서 이미지의 어원이 이마고인데 이마고는 유령이나 혹은 초상화, 장례식의 가면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삶보다는 죽음에 가깝고 현실보다는 비현실에 가까운 개념이었어요. 그런 개념이었다가 이제 계속 바뀌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포괄적이죠. 예. 공포라는 것도 굉장히 좀 원초적인 어떤 구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제 자체도 제목도 이마고라고 정했었고요. 처음 기획전은 총 26명의 이제 회화, 조각, 설치, 영상 공유에 다양한 작가들을 공모로 선정을 했었고요. 전시는 좀 약간 재미를 주기 위해서 3개의 섹션으로 좀 나눠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공포하면 생각하는 그 귀신의 집 이미지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의 작품들 위주로 했었고 두 번째 섹션은 사회적인 공포, 사회 속에서 이제 뭐 자살이라든가 사건, 사고, 범죄. 세 번째 섹션은 마지막으로 이제 초현실적인 공포. 상상이나 꿈과 같은 꿈속에서 나오는 현실 속에는 없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랬군요. 그래서 4년 전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바로 그 전시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다음 주제에 바로 뭘 해야겠다, 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공포에서 원초적인 이제 태고의 공포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은 죽으면 공포도 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는 감정들이 결국 공포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포가 뭘까라는 또 고민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뭐가 공포일까? 잠시 쉬어가는 코너. 우리 도사님들한테 뭐가 제일 뭐 공포하면 뭐가 무서우신지. 벌레요. 벌레. 진짜? 어떤 종류의 벌레요? 아니 그 방금 일본에서 왔잖아요. 아유,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벌레. 우리가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검이 있죠. 거미 이만한 커요. 검이요. 뭐 털 있는 거면? 예, 다리통도 막 굵고 이런 게 막 집안에 있더라고요. 아 진짜? 집안에요? 예. 동거? 장수한을 쓰는 줄 알았는데 막 바퀴벌레고 막. 아, 진짜? 예. 너무 무서웠어요. 나비도 무서워하시잖아요. 그 방에 혼자 문 닫아놓고 에어컨 16도로 맞춰놓고 벌레 못 들어오게. 아 벌레가 얼어 죽게 네. 추워서 못 네. 드는데. 그래서 우리 두꺼운 전 건물에 두꺼운 이불 덮고 따뜻한 나라를 좀 동경했었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 병도사님은 일본에 계실 때 따뜻한 쪽에 안 계셨나 봐요. 도쿄는 뭐라 그러나 뭐 서울하고 좀 약간 비슷한데 이제 습도가 좀 높다고 하나 그 정도 차이였었는데 그냥 오키나와는 그냥 섬 전체가 목욕탕이더라고요. 네. 찜질방. 네, 거기다 이제 벌레들도 되게 크고. 벌레가 크구나. 네. 숲에서 그런가? 독도 있대요, 독? 있을 것만 같아. 거기 있는 동안 그 한국 기사를 봤는데 네. 지금 한국 해안에 그 물뱀. 물뱀이 네. 어머. 코브라 보다 맹독. 코브라과. 네. 카브라. 그거 오키나와에서 왔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약간 좀 왔고. 삼천포로 빠졌네. 네. 네. 아무튼 벌레가 무섭다. 벌레가 무섭다. 무섭다. 네. 호동사님 뭐 무서운 거 없어요? 살면서? 숨 못 쉬는 거 무서워요. 숨 못 쉬는 거. 그거 너무 직접적이다. 그거는 제가 이미 2014년도에 했던 태고의 공포에 다 들어가는 아니, 어떤 개인적인 거 말하면 안 되나요? 우리 울도사님은 대단하시다. 뭐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어떤 중학교에서 여교사 앞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거 네. 댓글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여교사를 이제 뭐라고 하는 네. 그런 댓글 좀 무서웠어요. 왜? 요교사를 뭐라 그래요? 아니 학생들 아니, 뭐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여교사를 바른다는 그 왜, 왜? 교사가 얼마나 뭐 그랬으면 복장이 그랬으면 뭐 어머. 그런 아니 식이야? 뭐 그거까진 아닌데 네. 얼마나 뭐 만만했으면은 그렇게 아.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무섭다. 아, 그 지금 선생으로 현역에 계신 우리 여의도사님. 여의도사님? 뭐 요즘 교권 어떻습니까? 뭐 방금 수업 끝나고 왔잖아요. 네. 네. 이게 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좋아요, 좀. 무섭구나. 이런 게 행복이가 싶어요. 학생들이 우리 무섭다. 알겠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보고 계십니다. 평생 무섭다뇨. 직장인. 행복해요. 애들 말도 너무 잘 듣고 아, 진짜요? 너무 예뻐서 예뻐서 표정이 안 예쁜 것 같은데. 지금 빗줄이 섰어요 지금 빗줄이. 아니 목에. 그 선생님이 되신 다음부터 삐쩍삐쩍해서 말러가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반 애들이 세고 있어요. 선생님이 화를 낸 날을. 근데 지금 6일 연속 화내고 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애들이 오늘도 침울해서 갔어요. 얼마나 선생님 화를 냈으면. 말을 내면 선생님 건강에 안 나쁘네. 좋은데. 댓글 달리겠네. 다 제가 잘못했죠. 그러면 제가 우리 잘못했죠. 여의도사님은 무서운 게 확실히 있네요 지금. 대답을 안 해도. 댓글?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은도사님은 뱀이잖아요. 말만 해. 말만 해도 무서워하시니까. 아니 예. 그 우리 이제 다시 16년도로 갈게요. 예. 네. 뾰르르르릉. 지금 뭐 답은 안 나왔지만 그럼. 예. 항상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공포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뭐 사건 사고 뭐 살인 막 이런 것들
기사를 봤을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은 이제 돈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2015년인데요. 그렇죠. 아 죄송. 16년 고리. 아 그러네요. 아, 지금 시차 때문에 일본어. 오, 시차 1년 차가 제가 났어. 오늘 자꾸 말도 꼬이고 지금 발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3분 시차 때문에 지금 발음도 자꾸 새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세요? 아 근데 저희가 그 자본에 대한 공포 그 주식회사 D 할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지금 교황님 그분께서 그 옛날에 그 10계명이 현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맞아, 살인을 맞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문구는 네. 경제적인 살인을 하지 말아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막 하는 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런 저 빚 독촉 전화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당해봤잖아. 그 당해본 말로써 사람은 어떤 알지. 그 진짜 아, 왜 이렇게 분해하세요? 그 위협감이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인디아톨 공항을 하면서 그 경제적인 압박감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예. 이건 여태까지 제가 받았던 그 어떤 그 압박감보다 이게 돈 오고 결부되니까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예, 거기다 그렇게 전화까지들 하고 막. 다 정지시키고 협박 전화하고. 너무 짠해집니다. 네. 우울해지네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어떤 우리가 많은 고민 끝에 이제 2015년 공포는 이제 자본에 대한 공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돈 위주로 우리가 돈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삶의 다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돈 없이 또 살기 힘들잖아요. 돈은 그냥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게 이제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너무 주제가 무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도 막 만들어가지고 예, 가상의 주식회사 D 100년 후라는 어떤 그 배경을 정해놓고 어떤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돈이 신이 된 초자본주의 시대라는 어떤 배경 안에서 작가들이 재밌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호도사님 그때 작업 참여하셨죠? 예, 예. 어떤 작업했었죠? 저희는 그때 JH라는 팀으로 참여를 했고요. 한 작품 종류는 한 4종류 정도 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초상화 작품을 냈었거든요. 대통령 얼굴에 이제 꽃문양이 있어요. 꽃문양. 그 꽃문양이 팔이 끈끈이에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게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면 우리도 잘 살 거라 막연한 것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그 꽃에 붙은 파리가 우리 같더라고요. 막 그러네. 돈에 네.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시가 끝나면 그 얼굴이 파리로 새까맣게 돼서 그 형상이 없어지는 것까지 기획을 했는데 공의 위생 상태가 너무 좋은 너무 카드가 좋아가지고. 억지로 파리를 잡아. 억지로 파리를 잡아다 붙였어요. 지금도 뭐 제 작업실에 계속 있는데 계속 붙고 있어요. 네. 끈끈이 오래가네요. 네. 예, 좋더라고요. 좋은 작업이었죠. 2016년에 공포로 갈까요? 네. 근데 2016년 공포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실 공포전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체르노빌 사건도 있고 후쿠시마도 있었고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원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관련 책을 보면서 되게 무서움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공포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오다가 그래도 그 원자력도 자본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것도 결국에는 경제적인
그 효율성, 그 자본주의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은 에너지인 거였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 2016년에는 이제 공포 고리라는 전시를 기획했었습니다. 그 소문에 듣자면 그 전시를 기획하고 그 영향으로 원전을 폐기했다는 말이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해요. 닌자 들고. 예, 고리 원전 1호기 예, 폐쇄했죠. 완전 폐쇄. 예. 그때 작년에 저희가 그 전시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정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바로 이제 폐기. 근데 폐기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수명을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에 우리 글도 썼는데 한마디 같이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것보다 최근에 그 고리 폐쇄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도 담화 그 폐쇄식에서 담화하고 하는 거 보면서 확실히 작년에 그런 걸 했다는 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물론 영향은 끼쳤겠지만 그럼에도 스승대로 원래대로 폐기했어야 되는 게 그냥 절차대로 다시금 잘 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게 너무나 정말 그냥 기쁜 것 같아요. 작년에 전시 준비하면서 이제 고리 관련돼서 계속 확인해보고 다른 내용들도 뭐 원자력 관련해서 내용도 살펴보고 그러면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무서워졌거든요. 확실히 맞아요. 알고 하면 더 무서워졌는데 이제 그거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인디아 들고 주시하고 있다는 뭐 지원금 나올 겁니다. 우리 그 고리 실제 작가들하고 다 같이 방문도 했었고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같이 스터디도 준비하네. 많이 하고 정말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을 줄 알았더니 생각 기대보다는 어쨌든 그때 저는 안 했으니까. 모든 전시를 하시는 거. 근데 원자력 하면 바로 그 방사능 때문에 바로 음식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그러네요. 난리였어요. 한국에서도. 맞아요. 일본. 그러면서 고등어 안 먹고 일본산 고등어 안 먹고 명태 이런 거 안 먹고 근데 근래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잊혀져 가는 없어요. 거. 다 잊어버렸죠. 뭐. 예전엔 생선 안 먹는다 뭐 어쩐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저조차도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게요. 일본 생선? 하긴 우리 일본에서 아니, 좀 더 해먹고 요즘 그런 그 원전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하나씩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또 그 공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전기 어떡할 거냐. 너네 원전 없어지면 누진스. 전기 모자랄 텐데. 좀 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별 예비 상관없- 전력량이 되게 많대요. 뭐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 것만으로 치면 원자력이 경제적이지만 나중에 그 사용 후 핵 연료라든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절대 그게 결코 경제적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요즘 TV 좀 많이들 보세요? 가끔 보세요, TV? TV 딱 처음에 딱 틀면 뭐 나와요? 먹는 거 좋은 많죠. 아침? 아침에 TV 보시나 보다. 네. 요즘 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텔레비전. 무슨 채널을 봐도. 네. 네. 잠깐 쉴 때는 돈 빌려주고.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먹으러 네. 가든지 뭘 해먹던지. 아니면 또 연예인들도 계속 연예인들이 먹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도 먹고 일반인도 먹고. 그리고 그 요리사도 먹고. 외국 가서 먹고 지방 맞아. 가서 먹고. 진짜 외국은 왜가 이제 하다 이제 외국까지. 요즘에는 외국 가서 먹어요? 네, 외국 가서. 또 혼자서도 먹고 막. 외국에서 식당 차려서 먹고. 윤식당이라는 예능 프로에서 히트쳤죠 그것도. 그래요? 네, 식당을 차려서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예능이었거든요. 아프리카 TV나 뭐 인터넷 네.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혼식 막 혼자 밥 먹고 이런 거를 그냥 예. 계속 혼자 뭘 먹는 거를 계속 촬영을 해서 이렇게 그거 근데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로 볼까요? 그 예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짜 있는 상태에서 예능이요?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방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먹는 걸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어요? 계속 그런 걸? 여기 남이 먹는 거. 방청객 중에 보시는 분 있어요? 먹방 프로그램? 본 적이 있어요. 예. 아, 즐겨보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물어볼게요. 그거 뭐 재밌어요? 먹방 먹는 거 이렇게 보는 거 TV? 대리만족되는 것 같고 저거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보고 있는 사람이 예쁘거나 잘생기면 또 먹게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요? 또 의외네. 누가 먹는지가 되게 중요하네 그럼. 근데 저런 거 아니에요? 그 이쁘고 날씬하고 막 이런데 엄청 잘 먹어. 맞아. 네. 막 저렇게 먹어도 저 여자를 보면서 먹으면 살이 안 찔 것 같아. 맞아. 나는 이런 거. 환상을 그런 거 심어주는. 있어요? 마치 약간 환상을 심어주는 진짜. 약간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네 먹는 거 보면은 행복하니까 바로 행복해질 수 있고 즉각적인 바로. 근데 그 유명한 먹방 그 하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말랐더라고요. 찾아보면서 봤는데 되게 말랐고 몸도 되게 좋은데 엄청 먹어요. 진짜 짜장면도 계속 먹고. 그리고 나머지 방송 안 할 때는 계속 굶는 거죠. 운동을 계속 엄청 운동을 하더라고요. 엄청 한대요. 운동을. 그러니까 마냥 보이는 거는 먹기만 하는데 뒤에서 먹는 거 빼고는 계속 운동을 한대요. 그 먹방을 한번 찍으면 몇 분 정도 나와요? 몇 시간 이렇게 막 나와요? 그거를 이제 본 적이 시작해서 없어요. 본 적은 있는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 먹으면 끝난다고들 하더라고요. 짜장면 먹으면? 먹기. 네. 그러니까 특별한 무슨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맛있게 먹는 것만 계속 근데 그냥. 그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단일 품목으로 막 먹는데.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고 어디서 사왔다 그리고 뭐 이거는 돈가스고 해서 그냥 먹어요. 혼자 그것도 막 빠른 속도로 먹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웃기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맛있겠다 밑에 댓글 같은 거 달고 막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먹어요 그냥? 먹기만 해요. 먹고 얘기만 하고 얘기를 자기가 뭐 이 음식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품평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봤을 때는 네. 보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 먹고 있는 그래요? 게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침 방송에는 요리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 저는 그거 그걸 유용한 보죠.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막 저런 거 상식. 그 어떤 음식은 뭐에 좋고 뭐에 안 좋고 맞아. 암 환자들 나와서 맞아. 뭘 먹고서 치료했다. 막. 그거 딱 잘못된 나오면은 상상. 홈쇼핑에 그거 딱 나오고 제품. 또 바로 나오죠. 근데 그런 것도 항암 치료에 좋다 이런 것도 뭐 한 며칠 동안은 매진. 100년씩 먹어야 좋아지고. 약간 마케팅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먹방 이렇게 폭식하는 먹방들 있잖아요. 그거 옛날 일본에서 방송에서 많이 했잖아요. 먹기 대회 많이 네, 했어요. 일본은 대회. 엄청 네. 많이 해요. 시즌별로 하고 근데 요즘도 일본에서 TV 틀면 먹던데요? 여전히 하더라고요. 여전히 네. 먹더라고요. 네, 병도사님 옛날에 있었을 때 어땠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일본에 가서 요리사가 되고자 생각이 싹 바뀌었던 게 요리 학교를 간 게 1년 동안 그거 보고 있으니까 뭔가 요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영향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요리 학교를 거기서 느닷없이 입학을 한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그때 똑같았거든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장 먹고 돈 빌려주고 먹고 돈 빌려주고. 우리나라가 똑같더라고요. 사나머니. 네. 작년에 그 한 10년 만에 일본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다시 가서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겠거니 하고 봤더니 여전히 그거 먹고 있더라고요. 음식 프로그램이 장수하는구나. 그런가 봐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일단 텔레비에서. 포맷만 바뀌고. 아무래도 먹는 것이 굉장히 좀 풍족해져서 좀 그것도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자리 잡는
싶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풍족하다는 것도 되게 허인데 허상인데 엄청 맞아요. 무서워. 그게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17년 공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음식과 관련된 사람과 음식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식인 붙여서 바로 읽으면 안 되고 한번 쉬었다가 식인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먹는 먹는 사람. 그런 그래서, 거랑 똑같지. 아이 서울유랑 똑같지. 식점인. 네. 아니 이 지금 우리가 많은 이제 먹방 방송 아니면 그 요리 방송 먹는 것과 관련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방송들 굉장히 많은 방송들이 먹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또 우리는 그냥 무의식중에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좀 진짜 살면서 나름의 각자의 어떤 세계관이 있고 뭔가 생각해야 되는 다 다른 어떤 각자의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에 다 집중돼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공포가 아닐까. 우리를 모든 사람 약간 그 뭐지? 세뇌. 일종의 세뇌 같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우리가 그 TV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서 TV나 그런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TV를 켠다던가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이제 바라보고 보게 되는 그런 많은 수많은 이미지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전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먹는 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먹거리나 뭐 무엇을 먹어야 될까, 뭐 어떻게 먹어야 될까, 실제적으로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냥 뭐 먹고 마는 약간 뭐 그냥 때우고 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저요? 있나요? 저는 되게 섬세하게 고릅니다. 뭘 고르시나요? 한 끼를 얼마나 제가 소중하게 먹는지. 여기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삿포로 카레 스프 먹었습니다. 삿포로 카레 스프요? 네. 그 인스턴트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찾아가서 먹었어요. 호도사님 인스턴트로 요리하는 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쪽엔 일가견이 있죠. 우리 그러면 우리 진짜 점심에 뭐 먹었는지 얘기해 볼까요? 어떤 생각으로 먹었는지? 급식 먹었습니다. 학교 급식. 학교 급식도 진짜 최대 맛있지 않아요? 그 학교 급식? 학교 급식 애들 입맛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맛이 없고 약간 싱겁고. 잘 맞겠네요. 애들 입맛인데. 근데 원래 선생님은 좀 더 좋은 거 주지 않나요? 아니요, 똑같은 초등학교는 교실에서 같이 먹어요. 애들. 교실에서 먹어요? 맞아. 그래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제 한 숟갈을 뜨려고 하면 이제 애들 급식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편식하는 애들 이제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먹었다고 식판을 들고 와요 저한테 검사해달라고. 전 먹지도 않았는데 그거 또 제 앞에서 섞어요 버린다고. 그러면 저는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버려지는 음식도 되게 많지 않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의외로. 애들은 그리고 의외로 먹는 것만 먹어서 편식도 안 먹는 거는 다 버려진다고. 그것도 좀 무섭다. 그것도 무섭다.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는 다 무섭다 이제. 안 무서운 게 없어. 아니 획일적으로 그 시간에 종쳐가지고 싹 모여가지고 같은 음식을 한 번에 먹는 게 무서운 것 같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제 딸 보니까 학급에 급식 부장을 정하더라고요. 선생님만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급식 부장들이 그래서 권한 완장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맞아. 다른 반 애들 봤는데 그걸로 애들이 갑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완장이잖아요. 먹은 걸로 해줄게 막 이런 거. 뒷거래도 있고 그래서 그러겠다. 안 되겠다.
옛날에 뭐 이건 또 여담인데 완장 옛날에 그 남자가 미치면 완장 차고 여자가 미치면 꽃 단다고 속담인가요? 뭐 그냥 아주 오랜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개화기 때. 네, 맞아요. 개화기 때. 약간 그 6.25 전쟁 그쯤에 네, 나온 거. 그래. 그때 살아 계셨죠? 저는 오늘 점심에 뭐 먹었냐면 그 주위에서 주는 그 유기농 야채들 있죠. 집에서 키웠는데 이제 넉넉한 거 이게 좀 너무 많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막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저걸 안 먹으면 버리겠다. 그래서 그 열심히 씻어서 흙을 막 다 털어가지고 스파게티면 뿌른 거 냉장고에서 꺼내서 냉 파스타 샐러드를 소금 치고 후추 치고 해서 먹었습니다. 독특하게 드셨네요. 네. 그거 밥 비벼 먹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 밥이 없었어요. 찬밥이 없고 참기름과 막 고추장을 넣어서 야채를 아주 얇게 썰어 먹으면 맛있었을 텐데. 안타깝네. 거의 먹방 분위기네요. 지금. 무섭네요. 오실 때 비행기에서 뭐 드셨어요? 비행기가요. 우리가 저가 항공을 탔더니 안 물도 안 주고 물도 사 먹어야 돼. 물 사 먹어야 돼?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사 먹어야 돼. 아니 교통카드로 타는 비행기예요? 제가 제 느낌으로는 버스 비행기? 그런 느낌인데 나쁘진 않았어요. 일본 사람 다 됐네. 수고이네. 너무 더워요, 근데. 하긴 나도 점심에 삿포로 카레 수프를 먹었으니까. 그러네요. 일본 음식을 많이 먹었네요, 다들. 누구랑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공포스럽네. 무서워. 혼자 밥을 먹어? 혼자 밥 안 드시나요? 혼자 어떻게 밥을 잘 먹어요? 먹죠.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먹어요. 맞아. 병도사님 뭐 굶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랑 있다면서요? 네, 밥을 먹기 위해서는 누구랑 있어야 돼요. 저도 근래 좋다. 혼자 너무 먹고 싶어요. 애들 빼고 어른이랑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 없이 혼자 좀 먹고 싶어요. 먹방 찍으셔야겠네. 그러다 카메라 앞에서 먹고 싶은 건 아니고. 저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먹는 게 편하지 않나요? 요즘 또 그게 이렇게 혼밥이라고 해가지고 혼술 혼밥이라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좀 트렌드처럼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술. 제가 이제 그거를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인간은 음식을 항상 같이 먹는 존재고 그래야 더 음식에 귀중하다고. 그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가 했던 말이거든요. 노숙자 밥 먹는 걸 한번 관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식판 얻어가지고 이제 3-5라도 2명이라도 모여서 먹잖아요. 배식을 받는 순간 자기도 받아서 먹어봤는데 받는 순간 다 벽으로 붙는데요. 혼자 밥을 먹었던 사람들은 뭐 뺏길 수도 있어서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다 벽으로 붙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A형 아니야? 소문자 A형? 노숙자는 A형이 많은 걸로. 그거 관찰한 사람 AB형? 인간이라는 게 뭐 혼자는 좀 살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이제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고 어떤 개인의 가치가 중요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 혼자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서로 같이 뭔가 손해도 보고 약간 피해도 서로 끼치면서 약간 좀 미운정 고운정 막 이런 거 쌓이면서 같이 먹어야 맛없는 음식을 인간이 먹을 수가 있대요.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그거의 음식의 역사래요. 그게. 그래서 그 음식 삭힌 거 그런 것도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학습을 한대요.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구나 해서 그걸 학습해서 그 맛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끔 이것도 이제 먹는 거 일종인데 외국에서 이제 동남아 어떤 그 오지 같은 그런 나라에서 먹는 거에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냥 별거 안 하잖아요. 뭐 하나 쌀가서 한 잔뜩 하고 뭐 하나 건더기 같은 거 조금 하고 근데 다 모여가지고 그걸 손으로 너무 맛있게 애고 어른이고 그거 먹는 거 보면서 침을 흘리는 열대쯤에 맞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좀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먹었을 때 맛없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근래 혼술 혼밥 왜 사람들이 계속 혼자만 먹으려고 할까요? 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 가격은 약간 비싼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에 뭐 쫓기는 막 그런 것도 있나? 10년 전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병도사님. 그때 혼자가 아니어가지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일본은 그냥 인간관계에서 어떤 오는 피로감이 거기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그게 그 인간관계의 피로감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가장 힘든 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의 어떤 이익관계가 있을 때 피로감이 굉장히 많은 거지. 사실은 순수한 만남에서는 피로감이 있나? 사람과의 그 피로감은 진짜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했을 때 피로감은 뭐 지금 시대의 특징. 아니 그런 게 피곤한 게 서로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이익이나 뭐 어떤 경쟁 뭔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세한 뭔가가 있을 때 피곤한 거지. 예. 관계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덥죠. 여름은 덥습니다. 아니, 약간 그런 거 피로감이라는 거는 자꾸 뭔가 서로 이익관계를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피곤한 혹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혼밥 혼술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결혼을 안 해가지고 네.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 나는 그게 좀 있을까? 이렇게 트렌디하게 자리 잡는 게 좀 그 현상이 재밌더라고요. 그게 힙합 문화처럼. 네. 그런 가게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일단 네. 가게나 네. 생겼고. 네. 그냥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가게 뭐. 네. 네. 가게. 그건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갔어. 네. 가면 어차피 아유, 2인분 먹는데 못 뒤쳐졌어. 알아 혼자. 아 갔어요? 가봤어요? 안 나 오늘 가봤어. 혼자 먹고 왔잖아. 아니. 그거 말고 고기. 전문 식당. 아 고기는 좀 혼자 힘들더라고요. 누가 좀 구워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집에서는 뭐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나가서 네. 근데 지금은 나가서도 그렇게 혼자 먹는 네. 문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밖에서 막 식당에서 혼자 먹는다 그러면 뭔가 말하기도 창피하고 큰일 나는 것 같고. 부끄러웠죠. 네, 부끄러웠죠. 네. 혼자 먹을 수 있는 먹는데. 식당이 몇 개 없었잖아요. 햄버거 가게나 그리고 창문 보면서. 기사 식당. 그리고 또 혼자 또 먹는 게 그 핸드폰이 생긴 다음부터. 제 생각에. 왜냐하면 그 중요한 거다, 전에는 중요한 멍 거. 때리고 이렇게 눈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혼자 먹는 게 좀 되게 불편했었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먹는 그러네. 정도 핸드폰이 패스트푸드에서. 맞아. 근데 핸드폰이 각자 있다 보니까 어색한 다 게 없었죠. 자기 나름 할 일 하면서 혼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게 어색해지는 부분이 시선을 둘 데가 없거나 손을 어디 둘 데 없는 게 어색해지는 부분인데 그게 한 번에 해결되니까 왜냐하면 그 풍경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식당에서 혼자 먹으면서 이제 다 예, 방청객분 중에 가보신 적 있어요? 전문 혼밥 식당이나 네. 있어요? 저는 혼자서 삼겹살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솔직히 혼자 살면서 회나 삼겹살 이런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1인용 가서 시장 가서 먹었는데 평소에 학교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 아무것도 안 느꼈는데 그런데 가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비차 보이더라고요. 같이 먹을 친구도 없나 내가 막 이렇게 보여질까 봐. 잘못 살았나 내가 친구도 없네. 핸드폰이 없었나 보네요. 아 그런 기분 알겠어요. 그럴 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죠. 아 그래서 먹방이 그렇게 시작됐구나. 아. 먹방의 기원. 그러니까 핸드폰이 필수네요. 먹방 하려면 어쨌든. 그러네. 네. 우리가 다 해결했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혼자 먹다 보니까 일본이 대표적이잖아요. 편의점이 엄청 잘 돼 있고 맞아. 혼자 먹게끔 모든 음식이 다 혼자 먹을 수 있게.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혼자 먹게. 네, 포장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그러니까 몇 번 가서 우리도 이제 좀 돈도 좀 아낄 겸 해서 이제 거기서 막 잔뜩 골라서 막. 근데 같은 것 같아 돈은. 하도 많이 골라가지고. 맞아. 근데 우리 요번에 그 마트에서 그 도시락이나 막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종류별로 골라서 이렇게 셋이서 먹었거든요. 먹고 나니까 쓰레기가 못되게. 맞아요. 네, 그래서 가끔 또 먹을 때는 맛있고 되게 이제 뭐 깔끔한 느낌도 있고 위생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 쓰레기를 보는 순간 먹을 때 몰랐는데 먹고 나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우리가 그 눈앞에 있는 거에만 이렇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숨겨져 있지 않나. 너무 이렇게 좋은 걸로만 포장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우리 요번에 그 공포전 특집을 위해서 좀 공부들 조금씩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 에어컨 좀 틀고 네, 에어컨도 좀 틀고. 네. 이상하다. 꽉 찼어. 힘들어. 산소가 모자라 진짜. 산소가 모자라. 숨이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